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교육 개혁에 대해서 말한 부분을 가지고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황심소에서 패널로 나와가지고, 어, 이, 상담 사연에 대해서 상담을 받게 되면, 나름대로 그 상담 사연에 대해서 이해도 조금은 될 수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내 마음이 까디벼져가지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내가 핍박을 받거나 위험한 상황에 처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을 안는다. 대체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길래 정부가 발표하는 내용이 대체 무슨 뜻인지 그 내용을 이 지시했거나 또는 전달하는 대통령이나 장관은 대체 무슨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하는지를 제대로 알아보려고 하는 것조차도 마치 위험하다든지 또는 권력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것처럼 들린다라는 이 심리를 가지게 된 거, 이 마음을 가지게 된 거는 진짜 신기한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걸 다시금 느끼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황심소 방송의 특성이 되네요. 삶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을 해결하고 싶다면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심소.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다면 어떤 답도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어, 교육개혁에 어디,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다고요? 네. 네, 최근에 네. 필러 문제를 수능에서 배제하라는 것이 논란이 일고 있어요. 킬러 그래서, 문제에 대해서 네, 수능에서 배제하라.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극소수 학생들만 맞출 수 있는 고난이도 문제가 킬러 문제인데, 그게 이제 공정하지 않고 사교육과의 그 카르텔을 조성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공정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정권에서 구체적으로 행한 것 중에 실천 사항 중에 하나가 이제 수능 출제를 할 때 그런 킬러 문제를 배제해야 한다. 그래서 교과서 배운 곳에서만 낸다. 뭐 이런 식의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정책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잠깐만요, 잠깐만요. 예, 학 선생님, 그 무슨 네, 말이에요? 무슨 킬러 문제는 뭐고, 네. 또, 킬러 문제는 극소수의 학생들만이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고, 지금 이 정부에서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 킬러 문제를 없앤다라는 거는 또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이 박 선생님이 제가 이해를 못하는 그 질문들을 지금 막 하시는지. 아, 그러면은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그 질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구체적인 질문을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요? 어떤 사연이 왔는지 한번 그러면 보여주세요. 네. 박사님, 6월 15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통령께서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과 관련하여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고 학교 수업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내용은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브리핑하였습니다. 이게 갑자기 옛날에 북한이 김일성 수령께서는 이렇게 교시하셨습니다. 그 지금 방송 보는 듯한 느낌인데 도대체 무슨 어떤 일이 2023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나요? 지금 수능이 그 몇 개월, 한 5, 6개월 남는 상황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갑자기 이제 이 대학 수능과 관련해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직접 말하는 것 자체도 참 재미있는 현상인 것 같은데요. 아이, 그거는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 그게 1980년도에 쌍팔년이라고 하는 그 80년도에 어느 네, 날 갑자기 그때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쫙 이 대학 본고사를 폐지하고 모든 대학은 이 예비고사로 선발을 한다. 뭐 지금의 수능과 비슷한 거, 음. 그 조치가 8월 달에, 내가 기억하고는 8월, 7월 말인가 8월 달에 일어났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아, 생생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뭐 지금, 독재네요. 아니 지금 그러면 어, 박 선생은 우리 대통령이 지금 독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말씀 들으니까 마치 그 독재자가 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 방금 스쳐 지나가서요. 이분 큰 말씀을 아, 저 하시네. 지금, 잡혀가요? 아니, 잡혀가는 것보다는 지금 이 목소리 들어보니까 아, 저쪽도 특정한 지역에 사시는 분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그러지 광주에 마시고, 살아요. 지금, 그것까지 밝히시면 안 돼요. 지금, 이분이 지금, 그러지 아, 저 마시고, 지금, 5.18 때 5살이어가지고 거기 봤는데요. 그렇죠. 본인은 그거를 모르시니까 지금 그런데, 아, 지금 나는 광주 사태 일어날 때 네.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생생하게 그 저 기억해요. 상기하고 있고, 도청에 갔는데 어린 기억에 그게 네. 강렬해서 기억이 나요. 엄마 손 이끌고 사람들 막 시체 깔려 있어가지고 흰 천 덮고 그 장면을 봤어요. 진짜요? 5살 네. 어린애가? 예, 저희가 그 오, 도청 근처에 몰랐네. 살았거든요. 그 당시에. 그랬군요. 그때 기억이 그래, 나요. 그래 되면 지금 오늘 그러면 나 저 위험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만. 그렇게 이 사연 이야기하는 거 아무도 관심 안 가질 것 아, 같아가지고 지금, 어떡해요? 갑자기, 갑자기. 걱정되네요. 예, 어, 근데 그거는 에이, 설마 우리가 음. 80년대, 70대 말 80대 같은 벌써 그게 40년도 더 된 그 시점의 이야기인데 그거하고 지금 우리 전두환 대통령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서로 비슷한 대통령이라고 지금 본인은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 생각이 없다가 지금 이렇게 사연을 자세히 다시 이 글귀를 한 땀 보니까 방금, 예, 그런 생각 느낌이, 들었어요. 그럼 우리 이 사연 어떡하지? 다루면 안 되겠네. 아, 그, 어, 아니, 대체, 이제 조금 예,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갑자기 나도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전두환 대통령, 갑자기 학교에서 열심히 점심 먹고, 하는데, 막 친구가 달려와가지고, 상민아, 이제 대학 시험 안 봐도 된대, 뭐 이러면서 이야기하던 네, 친구 목소리가 지금 막 갑자기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아, 킬러 문항을 없애면 이제 문제에 킬 당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인가요? 대체 무슨 일인데 킬러 문항을 없애고 킬러 문항을 없애면 좀 더 이 공정하게 대학 입시가 된다면 지금까지 대학 입시는 그럼 공정하지 않았다라는 건가요? 대체 뭔 말이에요? 예, 그거를 고백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에이, 설마 그걸 고백하겠어요. 자, 또 한번 읽어보세요. 네. 또한 6월 26일 교육부는 사교육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공교육 내에서 사교육을 흡수하고 공정한 수능 평가를 실행하고 사교육 카르텔의 뿌리를 뽑겠답니다. 그 구체적인 실천 중 하나로 공정한 수능 평가를 위해 소위 킬러 문항을 철저히 제거하겠다고 하네요. 근데 뭐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사실 박 선생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교육당국 생각에는 이 킬러 문항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학원에서 배우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연습을 해가지고 보기 때문에 킬러 문항이 존재하는 것은 그걸 위해서 학생들이 학원에 다녀서 킬러 문항을 학습한다. 그래서 그 카르텔을 뿌리 뽑겠다. 이러한 논리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논리는 그렇다 하더라도 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의 논리를 박 선생은 이해가 되시냐고요. 저는 아니, 사교육, 이거는 조금
말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가 말이 저는, 안 돼요? 저는 이제 학력고사에서 수능을 처음 본 1세대거든요. 부사학번. 근데 네. 예, 학력고사와 수학능력 평가의 가장 큰 차이가 학력고사가 좀 암기 위주에 얼마나 그 책을 많이 파고 그 있는 그대로 좀 나오는 유형의 문제라고 한다면 수학능력 평가는 되게 통합교과적이고 지문이 길면서 그 안에서 대학을 가가지고 수학을 할 수 있는가를 평가한다는 의도로 이제 바뀐 평가인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예, 박 선생도 실제로 이 학교에서도 공부를 오래 하셨고, 또 예,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하는 학력고사는 이렇고 수능은 아, 이렇다라고 하는 그 차이가 네. 실제로 본인이 공부하면서나 경험을 하고 다른 학생들을 볼 때 뭔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상위권 학생들은 무슨 시험을 봐도 다 잘 보고요. 힘든 네. 학생들은 점수가 안 나오는 거는 등수에 큰 변화는 없어요. 아, 그 말은 예, 시험이 이러이러한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 학력고사는 이런 거고 수능은 이렇게 네, 바뀌었다라고 이 전문가들이 주장하거나 그 시험 네, 출제 위원들이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공부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그게 진짜 본인들의 사고력과 창의력을 향상시키느냐 아니면 암기력을 높이느냐, 뭐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시험을 어떻게 하면 점수를 잘 맞는가에 목적을 맞춰서 하는 게 시험 공부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예.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게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래서 지금 제가 질문하는 거는 이 네. 사연에서 대체 뭘 지금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지,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 대통령께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과 관련하여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고 학교 수업에서 다르지 않은 내용은 출제해서 배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방지께서는 대학 수학 능력과 관련하여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고 학교 수업에서 다르지 않는 내용은 출제해서 배제하라고 교시하셨습니다. 지금 이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을 이제 제가 시연님한테 네. 하는 거거든요. 네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그런데 왜 아무도 그 질문을 하지 않고 또 그거에 대해서 묻지 않고 아니 이게 뭐 대학 수학 영역이 어떻고 킬러 문항이 어떻고 변별력을 같이 대학교 수업만 열심히 이게 대체 뭔 소린가 라는 것도 묻지 않는 이유가 뭔가 난 이 생각이 더 드는데 이 음,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대체 공교육 내에서 사교육을 흡수하고 공정한 수능 평가를 실행한다. 공교육 내에서 어떻게 사교육을 흡수해요? 공교육과 사교육은 구분돼 있잖아요. 말 그대로 공교육은 학교에서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 공교육이고 네. 사교육은 엄마 아빠가 애들 호주머니에서 따로 돈 내가지고 애들을 학원 보내는 게 사교육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공교육 내에서 사교육을 흡수를 할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네요. 그것도 교육부가 사교육 대책을 발표하면서 어떻게 음, 공교육 내에서 사교육을 흡수한다. 이거는 마치 내가 우리 집 안방에서 밥 먹으면서 인류 호텔 식당에서 밥 먹는 경험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가능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고, 그렇죠. 우리 집에 호텔 있지 않으면 예. 불가능하죠. 그죠?
이런 문장 하나하나에 대해서 깊이 질문하거나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발표가 났다. 그러면은 그 문제 자체를 어떻게 이해해 보려고 짜맞춰서 노력을 하는 맞아. 습관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아니, 그것도 다른 부처도 아니야. 예. 교육부가 대책을 발표하는데 그 단어와 단어의 연결이 전혀 맞지 않으면 교육부는 논술 시험을 봐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하라고 그러는데 이 문장 하나, 음, 교육부에서 발표한 이 문장 하나에도 단어가 서로 모순되고 배치되는 문장으로 연결돼 있어. 그리고 아니 저 같은 사람도 이 문장이 대체 말이 되는 문장도 아닌 걸 어떻게 발표를 할 수 있어요? 공교육 내에서 사교육수를 흡수한다. 그거는 내가 걸어 음, 다니면서 하늘을 날아다닌다. 이거하고 마찬가지인가? 비행기 안에 있으면서 열심히 자동차를 운전한다. 이거하고 같은 이야기인가? 이 상황이잖아요. 네. 이렇게 아니면 생각해 보세요. 국가에서 하라는 것만 하고 사적으로 뭐 하지 마라. 그런 느낌도 받는데요, 저는. 뭐, 그렇죠. 그렇게 네. 느낌. 그렇게도 어떻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다음 공정한 수능 평가를 실행한다. 아, 공정한 수능 평가 실행하면 좋죠. 그럼 네. 지금까지는 공정한 수능 평가가 아니었다는 말인가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거를, 수능 평가는 불공정했다는 말이 되잖아요. 공정한 수능 그렇죠. 평가를 네. 실행하고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거는 초등학생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음, 논술 지도할 때 기본적인 센텐스의 문장이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 단어의 연결이 되느냐 이거 지금 음. 고등학교 1학년은 당일 수업 시간에도 일어날 또 나오지 않으면 잘못된다는 문장이라는 생각 안 드세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아, 그 다음에 사교육 커르텔의 뿌리를 뽑겠대요. 뿌리를 뽑아. 아니, 범죄 조직의 뿌리를 뽑겠다라는 이야기는 참 많이 들었는데, 사교육 카르텔의 뿌리를 뽑겠다. 오, 어, 우리나라는 사실 사교육 카르텔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가장 대표적인 사교육 카르텔이 바로 스타이가 아니고 고대, 연대, 이 사교육 사업재단, 사교육 집단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하거든요. 이럴 때 어, 사교육 카르텔을 이야기하는데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사교육 카르텔, 사학 집단 카르텔. 본인이 광주니까 광주에 어, 옛날에 유명한 사학 집단 있었잖아요. 조선대, 뭐 네, 호남대 이런 그렇잖아요, 그죠? 그 동네 예. 그 유명한 그 왕국처럼 운영했다라고 옛날에 하는데 조선대, 예. 그렇죠. 조선대 그 박씨 집안이었나? 같은 박씨인데 혹시 그쪽 집안이 박씨였던 것 같아요. 이름은 오 까먹었고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이름은 언급할 필요 없어요. 이게 어느 네네. 집안이냐고 중요한데 혹시 박 선생 집안 아니셨어요? 아니죠? 아니었어요. 우리 네. 때는 이게 쌍팔년대는 그 박씨 집안이 되게 유명해가지고 영남에 사는 나도 알 정도였거든요. 그럴 때는 사교육 카르텔이라는 용어를 아, 써도 되지만 지금 네. 사교육 카르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게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이니까 너무 재밌다고 표현하기보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역시 교육부는 발표하는 내용도 어려울 수밖에 없나 봐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구체적 실천 중 하나로 공정한 수능 평가를 위해서의 킬러 문항을 철저히 제거하겠다고 하네요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공정한 수능 평가? 공정한 수능 평가는 그러면 지금까지는 공정한 수능 평가가 아니었다라는 교육부의 자백인가요? 자백. 그 다음에, 지금 앞으로 그러면 공정한 수능 평가를 하게 된 공정한 수능 범인이 평가를 하지, 사교육. 아니죠. 사교육이 아니죠. 킬러 문항이라고 지금 킬러 문화. 범인을 지정한 거잖아요. 예. 여기 뭐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문제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네요. 무슨 문제예요? 그 시험 문제가 잘못됐다. 시험 문제가 공정하지 못한 잘못돼서 것은.
아, 공정하지 못하면 시험이 잘못됐다. 공정한 시험 예, 그러면 범인이 모든 학생이 다 문항이니까요. 100점을 받아야 되면 공정한 시험이 되는 건가요? 네. 지금 이 사연이 얼마나 재밌는 사연인지 아시겠죠? 네. 문장 얼마나, 하나하나가 재밌네요. 그렇죠. 문장 하나하나가 이거 정상적인 아, 사유를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는 이거는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보통 학생들 보고서 읽을 때 이 문장은 첫 시작하는 문장이 앞뒤 단어가 연결도 안 되고 하면 그냥 줄 샥 꺼버리거든요. 음, 그거하고 똑같은 지금 이 사연을 보냈는데, 그럼 이 사연을 보낸 분은 비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고, 소위 말해서 제정신이 아닌 미친 인간이라는 뜻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냥 이렇게 흘려 읽지만, 이게 보니까 범인은 문항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읽히지 않았는데 하나씩 보니까 되게 기이한 문장들이라는 거를 알게 되네요. 기이한 문장이다. 예, 그러게. 그런데 너무 네, 재밌잖아요. 교육부가 발표한 발표문인데, 어떻게 네. 이렇게 기이한 문장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영혼 없이 시키니까 거기에 뭔가 책임을 지고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누군가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뭔가 틀을 만들어서 자기가 뭔가 그 수습을 해야 되니까요. 잠깐만요. 교육부에서. 거기서 누군가가 판단한 누군가가라고 건 얘기하면 안 돼요. 뭐고,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그거가 그럼 말이 지금 되든 우리 안 대통령, 되든, 아니 지금 박스님, 지금 우리 예? 대통령이 제정신이 아닌 거의 미친 소리에 가까운 소리를 했다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또, 미워. 근데 그 윗사람이 네, 만약에 너무나도 네, 즉흥적으로, 네, 깊이 생각을 안 하고 어떤 것들을 지시했을 때 아랫사람 음. 입장에서는 최대한 정신을 차리고 말이 되든 안 되든 그거에 어떻게든 논리를 붙여서, 이렇게 발표를 해야 돼야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일이니까.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윗사람이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내렸으면 어떻게든 그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끼워 맞춰야 된다. 지금 이 이야기고 교육부 장관은 안 그러면 대통령이 잘렸겠죠. 네. 안 그러면 잘리니까. 그럼 네. 지금 또 박 유지하고 선생은 있는데. 교육부 장관이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억지로 끼워 맞추는 이 발표를 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네요. 예, 저는 이 사연을 하면서 이제 막판에 가면 너무 위험해질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이 사연을 얘기하면은 하면서, 제 생각을 얘기하면 다 이렇게 결론이 지어지네요. 그렇죠. 지금 본인 생각을 이야기하면 나는 내가 위험해지는 세상에 아, 살고 있다. 이 네, 세상에 대한 본인 나름대로의 지금 판단을 하시게 됐다. 이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황심소에서 패널로 나와가지고, 아, 이, 뭐, 상담 사연에 대해서 상담을 받게 되면, 나름대로 그 상담 사연에 대해서 이해도 조금은 될 수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내 마음이 까디뎌져가지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내가 핍박을 받거나 위험한 상황에 처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을 안는다. 이걸 지금 박 선생이 생생하게 체험을 한다. 이게 황심소 방송의 특성이 되네요. 어, 그런가요? 아, 아니, 본인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예, 지금, 예, 하면서 이렇게 솔직하게 나의 생각을 풀어놓다 보면은, 이제 중간에, 어느 순간에, 떡하게 되는, 근데 그거를 내가 인식하게 되는, 내 속마음을 끝까지 다 얘기를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맘대로 얘기해도 될까? 하다 보면은,
특히 시사적인 것과 관련해서 얘기하면은, 어, 뭔가 부적절하게 사람들이 뭐 생각하거나, 막 조금, 너무 선을 넘게 비판이 좀 많아지게 되겠다. 뭐 이런 것들, 위험하다. 비판이 예, 많아지. 지금 그, 박 선생이 이야기한 거나 우리 대화에서 나는 네, 이 사연이 네, 대체 무슨 뜻인가, 어떤 의미가 네, 있는가를 설명을 하고 박 선생한테 물어본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 말은 실제로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어떤 마음으로 네, 이 사연을 보냈는가, 그리고 네, 그것도 이 사연을 보낸 것도 아니고 교육부 장관이 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사교육 대책을 발표를 한 거잖아요. 네, 발표문. 그 발표문이죠. 그 발표문에 담겨 있는 그 발표문을 쓴 사람이나 그 발표를 하라고 위해서 지시한 사람은 대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이 발표문을 썼을까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박 선생은 내 마음이 들켰어라든지 또 이야기를 계속하면 내가 뭔가 핍박을 당할지도 몰라. 무서워요. 두려워요. 하는 이 마음이 든다는 것도 그것도 참 신기하잖아요. 네, 대체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길래 정부가 발표하는 내용이 대체 무슨 뜻인지 그 내용을 이 지시했거나 또는 전달하는 대통령이나 장관은 대체 무슨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하는지를 제대로 알아보려고 하는 것조차도 마치 위험하다든지 또는 권력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것처럼 들린다라는 이 심리를 가지게 된 거, 이 마음을 가지게 된 거는 진짜 신기한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걸 다시금 느끼게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저도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처음에 생각지도 못했는데 지금 제 마음이 이렇구나를 알게 됐어요. 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박사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것에 정부의 정책 하나하나를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어떤 의미일까라고 마음을 읽어가는 과정 속에서 읽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런 비판을 걱정하거나 이러한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마음을 갖게 되구나, 일어나구나, 내 안에서. 이게 이제 심리적 검열이라는 것이 뭐 우리가 네, 언론이나 이런 매체에서의 검열을 많이 언급하는데 그런 공식적인 검열 전에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네, 이런 심리적 검열을 하면서 정부가 국민들한테 알리는 내용이든 또는 언론에서 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현상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거나 그거를 파악조차 못하는 또는 음, 안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 희한한 세상을 경험하고 음, 있다. 대한민국에서 박사님처럼 공부도 많이 하시고, 박사님도 박사잖아요, 명색이. 그리고 적어도 인생을 4, 50년 이상 음, 살아온 분들도 너무나 이렇게 놀라운 이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지금 20, 30대, 젊은이들은 지금 음. 일어나고 있는 이거에 대해서 자기가 경험하는 이 사회나 시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 생각하기 힘들 것 같아요. 자, 이게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은, 박진영도 지금 처음 이렇게 패널 참여를 해 보니까 네, 본인도 엄청 당황스럽고 놀랍죠, 그죠? 네, 상심소 방송을 라이브로 하게 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질문조차 제대로 못하고 패널이 어바바바바바바 하다가 지나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음, 김은혜 쌤,
이 사연에 대해서 본인이 질문을 하거나 의문을 혹시 가져본 적 있어요? 어, 그, 교육부가 생각하는 교육이 공교육이랑 사교육을 구분하지 못하고, 교육부는 공교육에 속해 있으니까 사교육도 다 공교육에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잠깐만요. 네, 지금, 어, 본인 이야기가 끝나면 본인이 엄소거를 바로 해주세요. 네, 네. 지금, 또 소리가 울리네. 이거 왜 이러지? 어쨌든, 김원혜 선생이 지금 이야기한 거가, 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본인이 그대로 표현했다는 거를 본인 알아요? 모르겠어요. 김원혜 선생이, 박 선생, 김원혜 선생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기억나세요? 교육부가, 예, 예. 교육부가 공교육에 교육은, 사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라고 김원혜 선생이 표현을 먼저 했죠, 그죠? 네. 네. 이거를 보통 우리가 상담을 할 때, 내가 WPI 상담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표현되는데 어떤 마음이냐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하나의 믿음을 표현을 한 거예요. 공교육 내에서 사교육을 흡수하고라는 이 표현을 내가 설명을 해줬잖아요. 그죠? 네, 교육부의 역할이 딱히 없는데, 저는 교육부 발표하는 거 보면서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다 교육이니까 교육부의 역할은 어, 공교육 교육과정에 들어있는 단체니까 어떤 교육이든 다 우리 교육이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발표하는 것도 사교육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닌데 사교육이 더 시장이 커지니까 이것도 다 공교육에 들어가야 흡수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고 느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생각으로 지금 이 이슈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교육부는 어떤 교육이든 다 우리 영역이야 우리 하는 영역. 그런 마음이 예, 듯하다. 예, 사교육도 공교육에 흡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교육부의 사교육 대책에 대한 이슈 논의를 네. 우리가 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 논의 자체가. 논의 자체가, 정당해지는 거죠. 그,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의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야, 말을 이해를 못했나요? 아니요. 네, 지금 박 선생이 네, 교육부가 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 있다. 교육은 네, 다 우리 거야. 네, 라는 그런 믿음으로 교육부가 네, 발표한 거다. 그리고 그거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교육과 관련 거는 교육부가 담당하는 게 교육부. 맞지. 이렇게 네, 생각하는 그 믿음하고도 일치해요.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거는 교육이라는 거를 교육부가 담당해야 된다라는 것과 관련된 게 음, 이슈인가요? 아니면 교육개혁이라고 할 때 교육개혁의 핵심 문제가 뭐고 음, 교육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게 지금 이슈인가요? 라고 할 때, 음. 지금 오늘 나누는 그 포커스에서 좀 벗어나는 것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문제 포커스를 엉뚱한 데 갖다 놓고, 그래, 교육부가 그걸 담당을 해야지. 교육부 장관이 나와서 발표하는 건 맞아. 그런데, 왜? 그런데 뭘 가지고 교육부가 그래? 라는 음, 이슈
넌 사람들이 생각도 안 하게 만들어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음, 실제로 논의돼야 되는 이슈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그냥 통념적인 엉뚱한 이슈를 가지고 논의를 하게 되는 패널이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핵심 포커스에 대해서 벗어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음. 이런 것들을 순간순간 잘 파악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겠네요. 어떻게 하면 이런 거를 순간순간 잘 파악할 수 있을까요? 지금 논의되는 것이 정체가 뭔지 그것에 대한 정의, 그 주제를 좀 구체적으로 잘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논의되는 그러면서. 주제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잘 인식할 수 있을까요? 그게 어려워요. 어떻게 할 수 아니요, 있어요? 약간 제 생,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예, 적어도 이 이슈에 대해서 예,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보고 예, 자기 스스로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던져봤어야 된다. 음, 왜 이거를 이야기를 나눌까?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우리는 네, 무엇을 더 알 수 있게 되는가? 음, 뭐 또 이런 논의가 왜 나왔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하고 네, 됐으면 교육부가 공교육이 사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이 나올 리는 없고 네, 적어도 이 이슈가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음, 또 이게 진짜 이야기가 도대체 왜 나왔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 번이라도 던져보시면 음, 달라지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정부는 공정을 강조하고 있는데 입시에서 공정하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음, 지금 뭐를 알고 싶었어? 공정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그걸 알고 싶어서 이 질문을 던졌을까요? 공정한 세상을 바란다. 세상은 공정해야 돼. 공정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입시에서 공정하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대체 갑자기 입시에서 공정하다는 거하고 이 대통령이나 교육부 장관이 앞뒤가 말도 안 되는 이런 햇소리를 하는 거하고 대체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아니, 저 교수가 지금 잡혀가려고 작정, 그거하고 유튜브에서 내가 그 이야기 했다고 잡혀가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물론, 어떤 이 학원 강사는 그게 다 학생들 힘들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지, 킬러 문항, 그게 뭐야? 이래가지고 세무조사 들어오는 이런 나라기 때문에 걱정해야죠. 걱정해야죠. 내가 뭐, 1년에 몇백억씩 버는 사람도 아니니까. 이미 당할 만큼 다 당했으니까, 뭐 이런 질문 던져도 상관없으니까, 이제 이 질문 던지는데, 박 선생은 지금, 아이고, 나는 그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도 여전히 신경은 좀 써야지. 이런 생각 때문에 갑자기 이야기할 게 걱정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렇게 공정을 강조하고 싶고, 공정하다는 게 뭘까요? 그럴듯해 보이고 멋있는 말이긴 하지만 실제로 문제의 핵심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걸까요? 음. 그러니까 차라리 그 정부가 뭔 말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그렇게 좀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돌려서 되게 포장해가지고 질문을 했다는 거를 지금 알게 됐어요. 그러게요. 왜 예, 그러셨어요, 박생이? 박생도 교육부 따놓고 장관 얘기를 했네. 하시려고 아, 지금 이 용산에서 전화 오길 기다리고 계세요? 네. 네. 상담센터를 개설해 전문 심리치유사로 일하고 있는 저는 WPI 초급 워크숍에서부터 심리치유사의 길을 시작했어요. 마음 약방이 시작된 것은 WPI 초급 워크숍에서부터 마음 읽기를 배우고 제 마음을 읽으면서부터였어요.
우와, 그럼 저도 전문 심리치유사가 돼서 심리상담과 심리치유, 코칭 활동을 할 수 있나요? 그럼요. 저도 제 마음을 읽고 저를 다양하게 표현하는 작가가 될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저는 그냥 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뭔지 알고 싶은데. 그럼요. 할 수 있어요. 바로 WPI 초급 워크샵에서. 나와 주변 사람들의 성격과 마음을 읽고 다양한 삶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비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WPI 초급 워크샵에서 마음 읽기 첫걸음을 시작해보세요. 우와, WPI 창시자이자 대한민국 대표 심리치료사 황상민 박사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WPI 초급 워크샵은 WPI 프로파일, 자기평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멘토들의 지도로 자신의 프로파일을 해석받을 수 있고 황상민 박사님께서 직접 해주시는 간단한 1대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지금 삶이 막막하고 힘들게 느껴지시나요? 낯선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는 분들이더라도 개인 상담을 받듯이 WPI 초급 워크샵에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요? 온라인으로 참여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각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부담 없이 편하게 읽는 시간을 가지며 자신의 마음의 아픔 그리고 삶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초급 워크샵 수료 이후 심리상담, 심리치유 전문가가 되는 임상수련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WPI 전문가 과정에 지원해 자신의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마음을 읽고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첫걸음 WPI 초급 워크샵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 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주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 상담을 받아보세요. 한 사람에게 딱 맞는 고민 해결책과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회복하는 심리 처방전을 제공합니다. 영어로도 상담이 가능하니 언어의 장벽을 넘어 누구나 상담소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상담 신청 문의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